합격생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합격생들 이제 데리고 와갖고 이제 강의 듣는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해 주라고 하는데, 걔네들한테 보통 제일 먼저 질문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루에 공부 시간을 얼마나 하셨어요? 꼭 물어봐. 그건 안 빠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합격생들의 공통된 대답이 뭔지 아세요? 공통된 대답이 뭐냐면, 저는 스톱워치로 찍어서 몇 시간 했습니다. 이건 공통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톱워치로 찍어서 몇 시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순수 공부 시간만 몇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알아듣는 사람들이 전체 공부 시간으로 알아들어요. 근데 걔네들이 항상 앞에 붙는 게 저는 스톱워치로 찍어서 몇 시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스톱워치로 찍어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자 내가 1시간 공부하고 10분을 갖다가 이제 쉰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경우에. 그러면 내가 스톱워치로 찍어서 만약에 10시간을 공부했다고 하잖아요. 10시간이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시간을 공부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 경우에.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 사람들은 10분을 쉬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자, 90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쓴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시간에다가 1시간 반을 갖다가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11시간 30분을 공부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게. 근데 우리가 흔히 그냥 저는 12시간씩 공부했어요 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죠? 스톱워치로 찍어서 10시간 공부한 거하고는 그 뉘앙스가 달라요. 다른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한 11시간 30분을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그래야만 스톱워치 찍어서 10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이쪽이. 그러면 자, 얘네들이 11시간 30분을 갖다가 이제 공부에 쓴 시간이잖아요. 여기다가. 그럼 플러스 이제부터 그러면 얘네들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먼 사람들은 뭐 왕복으로만 한 2시간 걸리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좀 가까운 사람들이 적어도 한 30, 40분은 쓰거든요. 이게 올 때 30분, 갈 때 30분을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또 차만 타고 30분이면 가서 버스 정류장 가서 차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번 편도로 끊을 때 보통 40분에서 한 1시간은 쓴다고 치자고요. 1시간 쓰면 이 사람은 공부하기 위해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경우가. 그러면 이 사람은 총 13시간 30분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쓰는 시간이거든요. 이쪽에. 근데 플러스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밥 먹는데 한 끼에 한 30분 잡을까요? 30분 정도? 너무 오래? 너무 길어요? 한 30분 정도 잡읍시다. 30분. 근데 30분인데 이것도 여기 나와서 밥 먹으러 갈 때요. 딱 하자마자 저 왔어요. 밥 주세요. 그럼 딱 주는 거 아니죠? 기다려야 되고 밥 먹는데 적어도 아무리 뭐 빨리 남자들 빨리 먹는 사람은 한 10분 만에도 먹을 수 있는데 여자들은 이제 좀 위가 약하기 때문에 10분 만에 못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한 15분, 20분 정도 먹고 나와서 이제 다시 학원까지 걸어오고 하는데 한 30분이면 30분에서 40분 써야 돼요. 이 그 밥 먹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세 끼를 먹는데 약 120분을 썼죠. 2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5시간 30분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사용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어요 할 때 요걸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한 15시간 했습니다. 16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총 사용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스톱워치를 찍어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스톱워치를 찍어서 몇 시간 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시간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간 관리가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냥 막연하게 15시간씩 한 것 같아요 라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안 했는데 우연히 붙은 거야, 걔네들은. 정말로 그쪽에서. 그러니까 야 15시간 30분을 이제 집에서 학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데까지 쓰는 시간이 15시간 30분이에요. 이 경우가죠. 그러면 수면 시간은 얼마나 나와야 돼요? 이제 수면 시간은 8시간 30분 나오죠? 8시간 30분. 그러니까 8시간 30분이죠. 자잖아요. 그러면은 24시간 나오는 거라고. 이 경우. 근데 24시간 나오는데 이때 집에 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자는 건 아니잖아. 집에 들어가서 뭐 씻고 그다음에 또 뭐 엄마랑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그날 못한 거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이러다 보게 되면 잠자는 때까지 한 1시간 정도는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1시간을 빼면은 여기 더하고 16시간 30분 정도 합시다. 그러면 수면 시간은요. 수면 시간은 이제 7시간 30분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7시간씩 자야 순수 공부량 10시간이 나와요. 24시간을 끊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이렇게 끊어서 알고 있는 사람하고요. 막연하게 그냥 뭐 하는 사람하고는 이거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간 관리를 갖다가 하실 때 항상 이렇게 끊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갖고 그러면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갖다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하루에 7시간 정도 자면요 충분해요. 여러분들 나이에 이 정도 자면 좀 저 정도 나이 되면 하루에 한 10시간은 자야 되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저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수면 시간 내가 10시간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무슨 신생아냐고 이제 나한테 신생아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 우린 체력이 이제 나이 들고 약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나도 옛날에는 나는 이것도 안 잤었어 진짜. 나 강의 시작했을 때 하루에 3시간도 안 잤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 10시간을 자야 좀 잘 잤어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7시간 정도 30분 정도면요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가 있는 그 나이예요. 물론 물론 이 30쪽 안쪽 지금 나이가 30살 안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가능하고요. 30살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서부터 약간씩 늘려야 돼. 30분씩 아니면 1시간씩 이제 늘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30살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아직 돌 쪽에 가까운 나이고요. 30살 넘어가면 이제 환갑 쪽에 가까운 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체력은 급격하게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이거 다 내가 겪은 거예요.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나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체력은 급격하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요 수면 시간은 이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씩 더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10시간을 공부했을 때 내 수면 시간이 7시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갖다가 공부를 해야 하느냐? 이건 정말 왕도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체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집중력이라든가 또 지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결정짓는 거지. 결정짓는 거는 뭐가 결정지냐면요. 여러분들 독서 능력이 결정져요. 그래서 다른 일은 몰라도요. 이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독서 능력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기본적 계획이 나와요. 그러니까 독서 능력은 뭐냐면 이 독서 능력은요. 내가 1시간에 몇 페이지 1시간에 책을 몇 페이지를 읽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예요. 이게 정말 좋아요. 정말 중요해요.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거 체크 못하게 되면 공부 시간이 마냥 루즈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과목마다 달라요. 과목마다. 그래서 정말 뭐 경제학은 되게 이렇게 시원시원해 책이. 그래프 하나 늘 그려주고 한 페이지 넘어가 막 이러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그 그래프를 읽고 해독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고, 처음에. 그러니까 그게 1시간을 갖다 공부해도 한 5페이지밖에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역사, 정말 그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1시간에 한 20페이지 읽지. 근데 그것도 막 외워야 되잖아요. 외우면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각 과목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알고 계셔야 돼요. 과목별로. 그리고 이거는 1회독할 때 시간과 또 2회독할 때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또 이제 감안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1회독할 때 그때 내가 1시간에 몇 페이지를 읽냐.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냥 헌법책이 제일 좋을 거야. 헌법책이 가장 이제 정말 책처럼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요. 그 책이 제일 좋은 거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러면 독서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게 독서 능력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저희 때는 이 글로 된 책으로 된 그걸 많이 봤죠. 이쪽에. 그런데 요즘 애들은 이게 인터넷으로 보통 다 생활하기 때문에요. 단문에 이어져 있고요. 이 사람들. 그래서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요. 이제 해독 능력, 독해 능력이 없어져. 이게 뭔 뜻인지 몰라. 읽다가 앞에 거 다 잊어버려. 그래서 최근에 시험이 지문이 길어져요. 지문이 길어져 갖고요. 지문을 읽다가 이게 뭔 소리 하지 막 이러다가 휘딱 이제 시험 끝나버리는 게 요즘 시험 추세이기 때문에 이 인터넷 세대들이 거기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 줄로 된 글을 갖다가 읽는데 자꾸 이제 습관을 많이 들이셔야 되는데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 양이 많은 사람들은 독서 능력이 뛰어납니다. 빨리 읽어요. 근데 독서량이 적은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 줄글로 되는 걸 읽어나갈 때 굉장히 답답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처음 이제 들어가실 1회독 할 때. 그 다음에 또 성격에 따라 달라요. 꼼꼼하게 읽는 사람들은 정말 시간이 늦게 가고요. 그 다음에 쭉쭉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빨리 읽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 성격이 굉장히 약간 좀 꼼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만화 같은 거 볼 때도요 그 표정과 그 다음에 그걸 다 이렇게 보면서 간다. 그래갖고 왜 친구들끼리 만화 이렇게 빌려갖고 이렇게 돌려서 볼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제가 중간에 끼면 그 만화 못 봐요.
안 넘어가. 나한테 다 쌓여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갖고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고 그럼 이놈들 다 지금 뭐 당구 치러 가고 막 이렇게 했다 나 혼자 다 보고 가면 벌써 당구 다 치고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되고 할 정도여서 저는 굉장히 천천히 있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저는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갖고요. 그래서 뭐 하나가 걸리면 못 넘어갔어요. 이게 풀려야지, 이게 이해가 돼야지,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못해갖고, 정말 성격 지기 안 좋지. 공부하기 위한 성격은, 그러니까 학자가 되기 위한 성격은 맞는데, 이렇게 시험을 보기 위한 성격하고는 별로 안 맞는 성격이에요, 제 성격에서. 그래서 그 대신에 내가 걸렸으면 너희들도 걸리겠지라고 하는 게 있어갖고요. 여기에서는 아마 뭐가 이제 의문이 될 거야, 뭐가 걸릴 거야라고 하는 걸 아니까 이제 강의가 좀 꼼꼼해지고 약간 길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성격이 어떤지, 읽는 태도가 어떤지 체크를 하셔갖고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그냥 냈을 때 내가 한 시간에 10페이지 정도를 읽는다. 라고 합시다. 보통. 한 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나갈 때 한 10페이지 정도 읽을 때는 또 좀 외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10페이지가 덜 될 때도 있다란 말이에요. 이 경우인데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10페이지를 읽어나. 참고로 저는요, 처음에 법대 들어가고 법설 읽는데요. 한 시간에 5페이지인가를 읽더라고요. 5페이지 미만 읽었나? 아마 그래서 갖고 어떨 때는 하루에 2페이지 나간 적 있어. 그걸 갖다 막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온갖 논문 찾아보고 막 이러다가 이제 그 2페이지에서 승부를 봤던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는 내가 해줄 거예요. 내가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고, 요 10페이지 정도를 읽는다고 치자고요. 10페이지.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하루에 몇 페이지를 보는지가 이제 나오게 돼요. 이 내용들이.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10시간 공부했습니다. 그러잖아. 요거는 1시간에 10페이지를 보는 사람도 10시간이면요. 내가 100페이지를 하루에 100페이지를 볼 수 있는 독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야만 과목별 계획이 나와요. 과목별 계획이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몇 페이지 보고. 그러면 보통 이제 그날 복습을 하고 들어갈 때 있잖아요. 복습하고 들어갈 때 내가 오늘 이 과목을 복습을 끝낼 수 있냐 없냐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헌법이요. 오늘 뭐요? 20페이지? 우리가 이제 그 책으로 나갈 때요. 책으로 나갈 때 보통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하루에 한 20페이지를 채 못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통치구조 파트 가게 되면요. 앞에서 이미 다 기본적인 인원을 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하루에 한 40에서 60페이지가 나갈 때 있습니다. 진도가요. 이 경우. 그러면 내가 20페이지를 할 때 있잖아요. 이때 헌법은 복습을 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2시간이라고 하면 안 돼. 2시간 10분이 항상 좀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시간 10분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하셔야 되면서 2시간 10분이면 내가 오늘 배운 헌법은 충분히 복습할 수 있겠네? 그러면 내 나머지 생활 계획에서 지금 몇 분이 남으니까 요때 뭘 봐야지. 그 다음에 요 앞에서 뭘 봐야지라고 하는 게 이제 하루의 일일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일 계획이 나오면 나오게 하는 게 바로 자기 독서 내용을 체크를 해야만 일일 계획이 나온다고요. 이 경우가. 그러면 일일 계획이 나오면 우리가 오전, 그다음에 오후, 그다음에 저녁 이렇게 나누죠. 나눠갖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나눌 때 이때 오전 4시간, 그다음에 오후 4시간, 그다음에 저녁 4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계획을 일단 짜놓자고요. 이쪽에. 그래서 뭐 8시부터 12시까지, 그다음에 뭐 2시부터 6시까지, 그다음에 7시부터 뭐 11시까지 이렇게 해갖고 중간중간에는 밥 먹는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 이제 1시간 정도 충분히 잡아놓고 식사 시간 잡아놓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8시서부터 이제 12시까지, 그다음에 2시부터 6시까지, 그 다음에 7시부터 11시까지 뭐 이렇게 하고 4시간씩 보통 잡거든요. 잡는데 이것도 보세요. 4시간씩 잡아놓게 되면요. 하나, 둘, 셋, 4시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빠지죠. 30분이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보는 게 3시간 30분을 보는 겁니다. 각자. 그렇죠? 그러면 독서 능력이 10페이지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30페이지하고 절반, 35페이지 정도를 보게 돼요. 그죠? 이쪽에. 그래서 내가 35페이지 정도를 갖다 볼 수 있다. 여기도 35페이지 볼 수 있고요. 35페이지를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시간 능력이 나오죠? 그러면 오늘, 자, 우리가 지금 오전에 지금 강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전에 강의 들어갔고, 그러면 오후에 헌법을 복습하는데, 요거는 복습을 다 할 수 있겠다, 없겠다는 게 계획에 나온다고. 그러면 남는 시간에 뭐 할까를 갖다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때. 그러면 저녁에는 내가 다음날 헌법을 예습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과목을 볼 거냐를 갖다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